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요즘 적지 않은 좌파 성향 목사들이 혹시라도 그동안에 자신의 반미 좌파 행각이 미국 CIA에 신고돼 미국에 가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걱정은 목사들이 이른바 안식년에 미국 신학교에 단기 코스로 많이 가기 때문인데 그 길이 막힐까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들 역시 안식년에 미국 대학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들도 아마 그런 경향이 적지 않은 모양입니다. 목사든 대학 교수 등 안식년에 미국을 많이 가는 것은 본인들의 필요성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즘 좌파 성향 연예인이나 대학 교수들, 일반 직장인들도 혹시 미국에 가지 못할까 또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자녀들의 미국 입국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해서 과거보다 부쩍 반미 좌파 은행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조심하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한 이용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뒤에 올린 글이 많은 이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면서 인기 게시글이 됐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자신이 우파인지 모르는 어느 좌파 목사 지인이 대화 중에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이야기를 하더라고 했습니다.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는 현재 황교안 전 총리가 주도한 자유와 혁신 최고위원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동안 반미 좌파주의자들을 미국 CIA에 신고하는 활동을 열심히 해오고 또 많은 애국 시민들에게 반미 좌파 세력의 CIA 신고를 독려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이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그 좌파 목사가 웬 떡볶이 사장이 진보를 지지하면 미국에 신고하는데 자기가 신고당해서 미국 못 나가면 안 되는데 걱정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좌파 목사가 가끔 페북에 글 올렸는데 누가 자기 제보할까봐 겁난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그러면서 이 목사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목사들, 물론 비슷한 좌파 성향 목사들이겠죠. 주변의 다른 목사들도 미국 못 갈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예민해져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식년에 목사들이 보통 미국 신학교 단기 코스로 많이 가는데 이렇게 CIA 신고돼서 미국에 가지 못하면 이런 미국 신학교 단기 코스로 해서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가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셜미디어 용자는 저희들의 신고가 그러니까 좌파 세력에게 영향을 주고 있나 보다면서 적어도 두려워서라도 개소리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게시글에 대해 그가 언급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현재 자유와혁신 최고위원인 김상현 대표는 가열차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CIA 신고는 처음에 미국인이죠. 유튜브 채널 천조국 발행이를 운영하는 그 여성 미국인 헤일리가 그 사실을 공개한 뒤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반미 좌파 행각을 벌이는 자들을 잇따라 지금 미국 CIA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조원석 내란 특검을 비롯해서 소위 특검 관계자들이라든지 자유파 애국 세력을 탄압하는 자들에 대해서 잇따라 미국 CIA에 신고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마틴 김이라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아까 그 내용을 소개한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못 가는 건 두렵지만 천국 못 가는 건 안 두려운 어느 반미 종북 좌파 목사. 좌파 목사가 CIA 신고당해서 안식년에 미국 못 가게 되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굳이 자신들의 적의 나라로 안식년을 가려 할까요? 중국에도 신학교 있습니다. 거기로 가시지 그러세요.
삼자교에서 만든 변개된 성경 쓰고 십자가 대신 시진핑 초상화 걸린 교회서요. 그리고 미국 못 가는 건 두려우세요? 천국 못 가는 건 두렵지 않고? 라면서 아주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마틴 김의 이 같은 게시물에 댓글들도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댓글 내용들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포기하고 대신 천조국이나 가자 하는 건가 봐요. 천조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을 가리킵니다. 또 현직 어느 목사님은 올소라고 그렇게 호응을 했고, 좌빨들의 전형적인 이중성, 양키 고홈, 나와 가족은 미국 영주권 좋아, 이런 댓글을 올린 분도 있었습니다. 또 아이폰 쓰고 나이키 신발 신으면서 페북에 글 올리는 자칭 반미 종북 좌파들, 이런 반응도 있었고, 우파의 사명은 좌빨들을 CIA나 트럼프에게 신고하는 것,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참 불쌍한 인생, 나는 목사가 좌빨이라는 말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라는 반응도 있었고, 미친 목사네요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와 골 때리네요. 빨갱이 목사가 천국 못 가는 것은 상관없는데 미국 못 가는 것이 두렵다니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반미로 좌파 세력 챙겨 돈 벌고 자신과 가족은 미국 가서 안전하게 살아야죠. 좌파는 잘 넘어가니요 라는 반응도 있었고, 좌파 목사 제발 미국 갈 생각하지 마라. 니들이 좋아하는 중국 가라고 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봉수교회도 있다. 안식년하기 딱 좋다. 노동도 하면서 라는 댓글도 있었고, 천조국은 가고 싶고 천국은 가기 싫구나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좌파를 지지하면 목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충고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요즘 주변에 자식들 미국에 유학 보내고 취직했다고 자랑질하던 인간들이 무슨 이유인지 아이들이 귀국했다고 한다. 이유를 물으면 현지 적응 힘들어서라고 한다. 내가 모를까봐 니들 민주당이잖아. 이런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지금 미국에서 반미 좌파 성향 그런 사람들은 입국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본국으로 귀국을 시키는 일이 최근 잇따르고 있죠. 그러면서 벌써 이 댓글을 올리신 분이 지적했듯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아마 나타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분이 직접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파 세력들은 그동안 미국 CIA 신고가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MBC, 여러분도 MBC가 어떤 방송인지 잘 아실 겁니다만은 그 MBC가 한국 내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송을 내보내면서 그 방송 내용이 미국에서는 볼 수 없도록 설정을 해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MBC도 한국 내에서는 온갖 선전선동을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미국에 알려지면 뒷골이 땡기는 게 있겠죠. 그리고 미국 혹시 못 갈까봐 걱정하는 자들도 분명히 적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방송을 봐도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미국에서는 볼 수 없도록 그 유튜브 관련 내용을 그렇게 했다는 걸 보면 곳곳에서 지금 상당히 미국 CIA 신고나 미국 입국 거부 혹은 미국 거주자의 강제 귀국, 추방 이런 부분들을 반미 좌파 세력들이 적지 않게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트루스데일리의 사설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JTBC 언론인가 선동집단인가, 이런 제목의 사설이고, 소제목 작은 제목은 태블릿 PC 조작 이어 태극기 모독까지 국민 기만 흑역사, 중국 자본 잠식 의혹 속 언론의 본령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소제목들을 붙였습니다. 트루스데일리 사설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벌어진 애국 시민들의 행진을 두고 JTBC는 또다시 본색을 드러냈다. 8월 29일 열린 자유대학 주도의 사기 탄핵 규탄 부정선거 진상규명 행진은 수많은 대학생과 시민이 참여해 억울하게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외친 역사적 집회였다. 그러나 JTBC는 이 대규모 행진을 협중 시위라 단정하며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보도 태도다. JTBC 기자는 명동 길바닥에서 태극기를 집어들며 시위대가 휩쓸고 간 자리에 버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극기가 발견된 곳은 행진 경로와 무관한 명동 ABC 마트 앞 거리였다. 시위대와 전혀 상관없는 장소에서 찍힌 장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마치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쓰레기처럼 버린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국민의 상징을 모욕하고 시민의 명예를 짓밟은 언론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사설은 JTBC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이런 왜곡 보도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민은 이미 JTBC의 과거 범죄적 보도를 기억하고 있다. 제3자의 태블릿 PC를 최서원, 이름도 개명전의 촌스러운 최순실로 표기, 소유라고 단정하며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그 사건이다. 진실 규명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JTBC는 단 한 차례도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의 보도를 민주주의 승리로 포장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태블릿 PC 조작 보도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언론의 탈을 쓴 선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다. 이번 명동행진 보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JTBC는 권력을 감시하기는커녕 권력과 외세의 논리를 대변하며 국민을 기만한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JTBC는 과연 대한민국의 언론인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과 외세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선동 집단인가? 일각에서는 JTBC가 이미 중국 자본의 상당 부분 잠식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단순한 의혹 차원을 넘어 이들의 보도 행태를 보면 중국 공산당에 불리한 사안은 축소 왜곡하고 반대로 중국 비판 세력은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는 편향이 뚜렷하다. 명동 행진에서 터져나온 CCP 아웃 구호를 협중 구호라 깎아내린 보도 태도는 이 같은 의심을 더욱 부추긴다. 만약 JTBC가 진실로 중국 자본의 영향 아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언론 왜곡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여기서 CCP 아웃의 CCP는 중국 공산당, 즉 차이니즈 커뮤니스트 파티의 약자입니다. 트루스데일리는 이 사설 후반부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러나 JTBC는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키고 사실을 은폐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태블릿 PC 조작 보도에 이어 태극기 모독 보도까지 JTBC는 스스로를 언론이 아닌 선동 집단으로 규정짓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는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 JTBC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왜곡 보도의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해야 한다.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는 JTBC의 보도 행태와 자본구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언론이 외세의 돈과 정치적 목적에 휘둘린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주권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JTBC의 전신은 TBC죠. 그리고 그 TBC를 만든 사람은 삼성 창업자인 호암 이병철입니다. 만약 호암 이병철이 지금 살아서 JTBC의 저 보도 행태들을 본다면 과연 이병철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지금 JTBC는 삼성 이병철 가에서 떨어져 나가서 홍석현가로 넘어갔지만 정말로 JTBC의 전신인 TBC를 만들었던 호암 이병철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